자, 주제 통합 10강 한번 같이 볼게요. 울리이백은 21세기에 우리가 단지 변화하는 세계가 아니라 탈바꿈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자, 이거 울리이백의 이론에 관련된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울리이백이라는 사람이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오면서 이 사람의 주장과 관련된 게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어쨌든 21세기에 어떤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변화되는 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탈바꿈이라는 건 그래. 그래서 울리이백이 말했던 요 말 중에서 범위를 좁혀서 탈바꿈이라는 걸 초점을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탈바꿈이라는 건요, 급진적인 변화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이 사람은 우리가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때 탈바꿈이라는 건요, 인간 실종의 본성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 새로운 기본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변동, 이런 것들을 모두 함축한다. 그러니까 본성 수준이든 그리고 또 문화적 변동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사람에 따르면은 기후변화가 이런 탈바꿈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급진적인 변화의 원인이 왜 생기냐라는 걸 찾아보자면요,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는 당대 사회에 만연한 기후 비관론에 편향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기후 비관론은 편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이 종말론적 파국이 아니라 해방적 파국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주목하는데,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울리백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그 기후 비관론이 편향되어 있다고, 나쁘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의 기후비관론이라는 건 뭐예요? 종말론적 파국을 이야기하는 편향된 인식이 있는 기후비관론이라는 거야. 당시에는. 그쵸?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해방적 파국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까지의 기후 변화, 이거는 비관론에 기반한 편향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기후 변화가 뭐예요? 해방적인 파국, 즉 급진적인 탈바꿈인데 그게 해방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은요, 해방적 파국 개념 수립을 통해서 기후 변화를 단순히 위기로 보는 관점을 넣었는데, 즉 단순한 위기로 보는 관점은 다시 말하면 뭐야? 종말론적 파국 그리고 기후 비관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는 기후변화를 부인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소한 문제로도 보지 않아요.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적 삶을 심대하게 탈바꿈시킬 파국적인 사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쨌든 사소하지도 않고 변화라는 게 없다는 것도 아니야. 다 변화도 존재하고, 그리고 사소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쨌든 변화시킬 파국적인 사태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국이라는 게 꼭 종말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말론적 파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탈바꿈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백은 이것이 가능함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이 예시가 나오겠죠.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희생이은 유럽은 유럽연합 등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공존적 문명을 건설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정치 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주의적인 탈바꿈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이 세계대전이 어쨌든 엄청난 희생을 일으킨 파국을 불러일으킨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뭔가 엄청난 탈바꿈이 일어난 거죠. 이처럼 기존의 규범들을 위반하면서 전지구적 파국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충격이 다시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하는 사회적 수준의 정화작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의 해방적 파국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후변화라는 게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구나, 파국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겠구나라는 걸 이야기한다면은, 이 세계대전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작용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래.
이것도 어쨌든 뭐예요? 정화작용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거죠. 자, 2005년 미국의 카트리나 예시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초대형 허리케인이었대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시가 엄청 피해를 입었대. 그래서 이때 이 시는 당시에 유일하게 주민이 70%가 흑인이래.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고요. 예산이 부족하고요. 재반시설이 미비하다라는 게 그때 드러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홍수를 환경정의의 문제를 보지 않았던 기존의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와서 호수의 위험을 환경적 불평등 및 불공정, 즉 흑인이 70% 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고 예산이 적어서 재반시설이 적었던 그 문제에 그러한 문제로 규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파국이 환경보호라는 과제와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의 역사라는 별도의 담론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회적 수준의 정상적용.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보호도 맞아. 왜냐면 이건 자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인종차별의 역사도 맞아. 왜냐면은 주민의 70%가 흑인이었던 것 때문에 재반시설이 미비한 것까지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적 수준의 정상작용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은 종말론적 파국론으로 인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을 중단하는 폐해를 경계한대.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론적 파국론은 기존의 입장이야. 그래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중단하는 것, 그 경계하고요. 해방적 파국 개념을 통해서 파국이 내포하고 있는 비관적 성격,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파국론을 해방의 낙관성으로 전환시켰대. 그러니까 비관적 성격을 해방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환시켜보고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해방적 파국이라는 게 사회적 수준의 정화작용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러한 파국에서 해방으로의 이해 과정은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의 그런 비관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방적 파국 개념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로 넘어갈게요. 브리노 라트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현대 철학과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를 행위자인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살아있는 무리기 사회가 파국에 처해 있다라고 보는 또 파국 얘기가 나왔죠.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러브로그 창시한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지구라는 가이아 개념을 변형하여 자신의 이론에 활용한대요. 그래서 가이아 개념은 누구 거야? 러브로그 거야. 자, 러브로그는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가이아로 보았지만 라투르는 가이아를 지구 표면에 있는 생명체들의 협소한 공생 공간으로 축소를 했대요. 자, 그래요. 그래서 러브로그의 원래 개념은 뭐야? 행성 전체를 가이아로 본다. 근데 라투르는 뭐예요? 생명체들의 협소한 공생 공간으로 축소해서 얘기했다. 둘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수많은 행위자가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조성되었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행위자는 가이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위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행위의 물결들은 서로 간섭하면서 뻗어가며 공생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가이아에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존재 안 해요. 초월적 섭리, 선천적 구조, 특권적 중심, 고정된 책이 아무것도 없어. 라투르는 이 가이아가 파국의 중심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아, 이 사람의 파국 개념이란 이런 거네. 그래서 폭풍, 해일,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폭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 등 재난들로 가이아 자체가 파괴되지만 이러한 재난을 일으키는 것도 가이아래. 그러니까 뭐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이아가 파괴된 결과죠.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 근데 기후변화의 원인도 뭐예요? 가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결과를 맞는 것도 가이아. 그리고 재난의 원인도 가이아래요. 그 파괴 결과는 공룡의 멸종으로 알려진 백악기 대멸종 이후 진행되고 있는 6번째 대멸종. 그럼 이건 백악기 대멸종은 몇 번째? 5번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가이아가 중심에 있는 파국은 라투르에 의하면 일종의 전쟁 상태래요. 그는 대립하는 두 존재 사이에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부재할 때 전쟁이 발생한대요. 즉 그러니까 뭐예요? 조정과 판단 주체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데 현재의 파국이라는 거는 타협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적대 관계로 맺어진 대상들 사이에서의 전쟁 상태래. 즉 중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는 적대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이아도 어때? 스스로와의 전쟁
전쟁 상태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뭔가 조정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부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위자들과 멸종해가는 비인간 생명체 사이에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파국이다라는 거지. 자, 바이러스와 인간 신체. 그럼 뭐예요? 이건 인간과 인간 자신이잖아. 그쵸? 인간과 어떤 비인간 생명체들, 태풍과 빈민, 산불과 코알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 사회 내부도 파국에 대한 근본 태도와 입장이 상이한 두 그룹을 중심으로 전쟁이 진행 중이대.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그런 이게 왜 전쟁인가, 이것이 왜 타협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적대 관계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파국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발전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며 이해관계를 지속해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가입장과 굉장히 유사하죠. 파국.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앞에 가의 입장 같은 경우는 어땠어?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주 똑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건 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은 틀린 게 되겠죠. 왜냐면 가는 심각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라투르는 이를 근대인들 혹은 단순하게 인간들이라고 부른대요. 이 범주에는 여전히 발전을 꿈꾸는 자들, 인간 중심주의자들이 포함된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반대편에는 이러한 인간들과 전쟁을 벌이는 또 다른 집단이 있고, 이들은 파국을 중대한 문제로 자각하고 있고 대안을 찾아가는 자들, 이들을 지구생활자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근대인과 지구생활자의 대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라투르는 파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가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 파국을 쉽게 타개할 수 있다고 보는 여러 아니한 입장을 비판한대요. 그러니까 종말을 인정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라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국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식과 진보와 실천보다 의식의 진보와 실천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개선하고 잘해보자 하는 인식, 그런 것보다 어쨌든 파국이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종말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라는 절박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낙관은 누구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 거잖아.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누구? 이 사람. 그쵸? 낙관성. 그래서 절박성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현실에 대해서 냉혹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종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무언가 실천하고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라투르에 따르면요, 21세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인간 행위자가 파국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더 많은 사람이 종말이라는 걸 절감하게 될 거래. 그리고 이런 절박한 인식을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실천을 촉박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절박함을 받아들여서 종말이라는 게 실제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왔다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종말론적 파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실천의 주체는 파괴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 그러니까 취약한 사람들로부터 실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취약계층으로부터 무슨 종말에 대한 그런 심각한 인식이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은 지금 그래서 울리백이랑 브루노 라투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대입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백은 지금 낙관적으로 보는 파국, 그러니까 해방적 파국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종말론적 파국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어쨌든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죠.